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림살이는 좀 나으셨습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간판을 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우리 지역의 청년 후보자들 초청해서 우리 대구 경북 뉴스민 독립언론이 청년 후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프로그램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 무려 저를 이겨라. 이런 식으로 말해 주셨는데 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가뿐히 지뢰 밟아주시기를 많은 후보자께서 바라겠고요.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겸 변호사, 법무부인 맑은 뜻의 대표를 지내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아마 저와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말싸움을 해서 뭐 설득할 정도면은 뭐 사실 어느 지자체 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에는 선관위에 등록한 대구 경북 예비 후보자 가운데 20대에서 30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를 뭐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뭐 지레 겁먹지 마시고 부담 없이 많이 출연해 주시고요. 또 출연 요청이 오면 또 흔쾌히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마연 동구의원 예비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보이스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이스 억양은 약간 방송 활동을 좀 해보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방송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하, 그러시구나. 저 뭐 딱히 또 자기 소개를 또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네가 키운 청년, 동네를 키울 청년, 동구 다선거구 효목동 신천동 구의원 후보 정의당 임아현입니다. 나고 자란 동네에서 행복하고 싶은 청년이자 당신이 누구든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정치인이라고 소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목소리 안정되고 탄탄하고 제가 봤을 때 뉴스민이 또 새로운 인재를 또 이기에 발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토크를 시작해 보죠. 결국엔 제가 하여튼 모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기초의원 선거 왜 나가나? 이게 항상 제일 궁금해요. 또 더군다나 대구기도 하고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내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도 뭐 시장, 구청장, 뭐 시의원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동네를 이제 가더라도 이제 뭐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가진 관심사하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삶의 변화는 이제 멀리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생활의 변화, 생활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진보 정치의 한 걸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디뎌 나가고 싶어서 구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활동을 제가 궁금한 게 네. 원래 어떤 활동을 좀 하셨어요? 저는 대구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요새 뭐 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보다 좀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좀 바라보는 단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고 뭐 동구 정의당 동구위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늘 뭐 지역 의제 관련해서는 제가 또 입당을 이제 19세 만 19세 때 입당을 해서 그때부터 뭐 대구에 관한 지역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늘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가볍게 시작하기 전에 동구의회 또 결국에는 기초의원 되시면 구청장과 또 어떤 그 행정청과 아주 신나는 일들을 많이 맞이하실 텐데 네. 어쨌든 뭐 현 구청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하나 던져봅니다. 현 구청장님. 제가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계속 그 구청장 관련해서 이제 뭐 예비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제 뭐 지지율이나 뭐 지지도 선호도 같은 걸 좀 보고 있는데 조금 그 다른 이제 나오시려는 분들이랑 약간 지지도가 좀 비슷한 걸로 보아 아마 동구 주민들이 좀 이전에 평가가 조금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컷오프가 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컷오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던져도 덥석덥석 다 무시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월척을 낚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낚여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비 후보자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지방의원이 되려면 이 정도 자격은 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자질과 자격은 있어야 된다. 뭘까요? 일단은 뭐 주민들이 조금 살아가시다 보면은 뭐 내가 원하는 동네나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가 힘들기도 하잖아요. 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변화가 좀 반영되는 걸 좀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구의원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좀 발굴하는 거 그리고 욕구를 발굴해서 이제 그 구의와 소통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의 욕구에 맞게 결국엔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조례로 반영하는 일들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끈질기게 듣고 좀 해결을 위해서 좀 발로 뛰는 게 사실 구의원이 가장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의 수렴. 그렇죠. 여론의 수렴이 중요한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지금 현재 그 사시는 곳 그곳의 의원이 누구죠? 구의원이? 지금 이제 이현미 의원과 신효철 의원이 있는데 원래는 의원 정수가 뒤에도 이제 3명인데 이제 이윤영 당시 후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위해 사퇴를 하시고 현재는 2명만 그러시구나.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주민이시니까 그분들께 뭔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라는 점, 우리 동네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좀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지금 어려움이 풀뿌리 민주주의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소통하거나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론 수렴 현장에 직접 좀 뛰어야 한다. 맞아요.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 연합단체가 그 지방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현역 의원 중에 현역 의원이죠. 현역 지방의원 중에 출마 부적격자 발표를 했어요. 네네.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그 소식도 들었고 그분들이 이거 너무 양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냐. 양적으로? 그러니까 뭐 구정지리가 없는데 자기는 이제 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의정 활동했는데 이제 구정지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가 된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봤는데. 사실 저는 구정지리가 한 건 또는 0건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4년 동안 임기를 이제 하시는데 구정에 대해서 질문할 게 그렇게 없을까? 잘하셨나 보지 뭐. 그렇죠. 엄청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이제 의원 정수가 이제 구에는 3명인데 이제 이윤영 후보 이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관련해서 이제 사퇴를 하시면서 지금 의원이 2명인 상황이면. 나머지 그 2분이 훨씬 더 많이 질문하고 발로 뛰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선출직 의원들이 본인들의 좀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지 역할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좀 의원 활동을 하시고 계신지는 조금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 저도 좀 봤어요. 제가 조금 놀란 게 유독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부적격자가. 수로 따지면은 상당히 12분이나. 저도 기사를 보고 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구정지리를 이제 진짜 실제로 몇 건을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0건, 뭐 1건, 뭐 3건 뭐 이렇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예비 후보님은 어쨌든 구정질문을 좀 많이 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뭐라도 계속 의견을 듣고 뭐 과정도 물어보고 그래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출마 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출마하기 전에 지금 지역에 계시는 지방 의원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거주하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신유철 의원이나 뭐 이현미 의원 뭐 혹은 동구 의원 혹은 다른 지자체 의원 활동을 살펴보거나 모니터를 해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할 때 그 3명에서 이제 2명이 될 때 이제 사퇴를 하실 때 이분이 주민들이랑 이사장 선출 선거 나가면서 지역민들이랑 내가 충분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히신 거예요 기사에. 그래서 도대체 선출직 의원을 그만둘 수 있는 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궐선거 한번 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게 보궐선거 치를지 말지 이런 거 의견을 듣는다고 하길래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드렸죠. 그 이후로 좀 많이 찾아보게 된 것 같고 지금은 제 동네에서 가장 좀 이슈라고 해야 되면 동구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 인프라 같은 문제들이 조금 제기되고 있어서 신해철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뭐 설립해달라는 간담회 형태로 이제 주민들과 어떤 행사를 좀 열었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참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관련한 뭐 기사나 자료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들여다보기는 한 정도. 네. 아 그래도 우리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신 바는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동구가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또 단체장도 뭔가 해가 좀 지적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여러모로. 우리 후보자님은 하여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럼요.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단 요 첫 번째 토크는 몸풀기고요. 두 번째 토크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이라면 늘 언젠가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라는 건 어쨌든 한정된 재화와 한정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이해충돌 상황, 여러 사람들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타협과 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도 결단을 잘 내리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당연히 필수적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토크 준비해본 것은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첫 번째 가볍게 해볼게요. 다음 중 둘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정치인은 자 뭐 둘 다인데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둘 다인데 이런 건 정말 노잼이에요. 그거 안 돼. 알겠습니다. 둘 중에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심상정 대 노회찬. 5, 4, 3, 2, 1. 노회찬. 오. 약간 의외인데요. 약간. 그런가요? 네, 약간 고 노회찬 의원. 네. 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정치가 조금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을 대하는 게 좀 어렵지 않고. 아 심상정 의원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아니 던지면 다 낚여. 던지면 다 낚여. 아니 왜냐면 심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이미지, 청중을 휘어잡는 이미지 그런 장점이 있었다면 노회찬 의원은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어떤 적당한 위트? 순간적인 재치는 순간적인 대단한 재치와 분이었죠. 위트와 그리고 아주 설명하기 쉬운 비유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진정성은 그 안에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 뭐 페이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노회찬을 조금 더 닮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참 그 예전에 토론에서 인기가 많이 셨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촌철살인의 어록들이 지금도 이제 너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때때로 안내하는 그 영상인데 참 볼 때마다 그립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위트 있고 좀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관심도 좀 끌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 와, 좋은 답변이십니다. 뭐 그렇게 난처한 질문도 아닌 것 같네 이게.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다음 중 둘 중에 한 명만 친구로 삼는다면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정치인 대 아빠 찬스 논란된 의대 편입 학생. 이거 너무 야 이거 저한테 굉장히 챌린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청년 정치인 대 아빠 찬스 논란된 의대 편입 학생 둘 중에 한 명만 친구로 삼을 수 있다. 5, 4, 3, 2, 1.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후자. 네. 의대 편입 학생. 역시 뭐로 가나 절로 가나 의대가 짱이다. 의대가 짱이다. 나의 몸과 어떤 재산, 신체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의대 편입생이 짱이다. 짱이다. 왜 그래? 왜? 전자는 본인이 어쨌든 되게 갑질에 예를 들어 갑질을 주 당사자, 갑질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뒤에 거는 그래도 약간 본인이 의대 편입을 들어갔다는 거를 뭐 정치인이 되거나 뭘 하거나 뭐 이런
좀 그런 본인이 했다는 거에서 약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약간 이제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과 그렇죠.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근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청년 정치인 중에 그렇죠. 가까운 분이 계시잖아요. 네,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네, 가까운 분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가해한 사실이 뭐 드러나고 이제 뭐 진상조사 관련해서도 이제 정의당에서 곧 이제 뭐 보고서가 나올 거긴 한데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보여져야 뭐 이후에 뭐 다시 본인이 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충분히 좀 본인이 변화하는 지점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저 그냥 정치 소비자로서. 어쨌든 청년정의당 창당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저는 신선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니까 대표인데 그 청년이 청년을 힘들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뭔 거지 같은 일이냐? 저 막 분개를 금치 못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당내에서 정리가 됐어요, 이 상황이? 일단 진상조사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당내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팩트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조사가 된 거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여간. 하여튼 그 대표님 학생 친구를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 네, 제가 건너면 알 수도 있어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당선된 상황이에요. 자, 기초의원 출마했어요. 당선이 됐어.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거대 양당 정당이 있잖아요. 자, 동료 의원들이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당선이 됐고 당선된 이후에 동료 의원들이 연락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어느 모임이 와달라고 초청을 해서 첫 모임이에요 지금. 처음 연락이 왔어 동료 의원들. 동료 의원들한테. 둘 중에 어딜 참석할 건지. 첫 번째. 구청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구청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지역 주민들과 모인 민주당. 지역 주민들과 모인 민주당. 요거 어렵다. 요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제 뭐 동구 뭐에 제가 지금 들어간 상황인 거죠. 자, 구청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대 지역 주민들과 모인 민주당. 5, 4, 3, 2, 1. 구청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굉장히 권위적인. 굉장히 그 어떤 그 권력 친화적인 그런 모습 보이시는데 왜 그런가요? 구청장과 함께하는 모임이 사실 제가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일 텐데 지역 주민을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입법과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뭐 동구 그 청장과 혹은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조금 안을 튀어놓고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그러면 동구청장 만나 뵀는데 한번 만나 뵙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주민 다음에 가서도 인사를 한번 드리고 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번 다들 얼굴 뵙고 이런 얘기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이제 구청장과 지역 주민 이제 대결은 됐는데 국힘과 민주당. 국힘과 민주당. 어차피 뭐 도찐 개찐 아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구청장이 어쨌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국민의힘으로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어쨌든 동석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인 거죠. 너 장난 아닌데? 너무 괜찮은데?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은 당연히 아까 여론 수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이후에 이제 첫 모임이야 뭐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뭐 소수 정당이고 뭐 첫 당선이 될 땐 첫 출마로 당선이 되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럼 제가 뭐 그만큼 권력이 있느냐,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동구청장도 한번 뵙고 지역 주민 의원들하고 한번 다 뵀었다. 이런 이야기들 전달하면서 또 의견 수렴하면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좀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좀 하신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듣는 그리고 인사하는 또 마주하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뭐 청년들이 잘 동네에서 이제 거점을 가지고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뭐 청년에 대한 어떤 뭐 만남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고 좀 인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효목이동 동장님께 가서 먼저 좀 인사를 드렸어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선거 후보 나갈 건데 효목동 신천동에서 효목이동에서 나고 자랐다.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겠냐 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대한 뭐 정보들 그리고 인사드리면 좋을 곳 같은 거를 그래도 뭐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당선되시더라도 네. 자주 만나시고 네. 카드는 업주 카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나요. 그래서 문제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갑니다. 자, 구청장의 개인 비리를 알게 됐어요. 당선 후에. 네. 현 구청장을 전제로 드린 말씀 당연히 아닌 거예요. 자, 구청장의 개인 비리를 알게 된 나에게 의회 의장님이 또 현직 구청장이 아니고요. 의장님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줘. 넘어가 그냥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두 제안 중에 뭘 선택할 건지. 이거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넘어가야 돼 일단. 일단 넘어가야 돼. 오케이. 그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일단 넘어가고 제안을 두 가지 받았어요. 네. 첫 번째, 내가 추진하던 인권조례 예상 편성.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자, 와 이게 제일 챌린지할 것 같은데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저는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네. 결국에는 인기 영합주의로 가겠다. 인기 영합주의?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인권조례는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뭐 삶이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개인의 욕구나 니즈가 확 불어일으켜져서 이렇게 뭐 법안 조례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의원의 뭐 이야기,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과 방향, 진보 정당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되려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와 니즈가 변화하는 지점을 보여줘야 의원에 대한 신뢰, 조례와 이 가치관에 대한 신뢰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초선을 준비하는 거니까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들 뭐 어느 곳에 있는 정치인이든지 자기 정치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당에서 하는 정치가 그렇죠. 우선이냐. 그렇죠. 예, 자기 지역구가 먼저냐 아니면 거대 담론이 먼저냐. 여기서 항상 오락가락 하는데 큰 정치 하려면 큰 걸 쫓아야 된다. 지역구는 표를 얻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그게 기술이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근데 또 나는 나름 또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아. 그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들켰을 때는 박살나는 건데. 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진보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 뭐 큰 그림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내 가치관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설득하려면 결국에는 뭐 라포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진보 정당의 가치관을 주창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뭐 밸런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결국에는 어떠한 상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큰 문제가 다가오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당장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해결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큰 뜻이 있고 그러나 큰 뜻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고 수렴하고 또 내가 설득하고 하는 그렇죠. 그게 선행이 돼야만이 큰 뜻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또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선거운동 중이에요. 지금 본인이 선거운동 중에 자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요구 기자회견대 출마한 동네의 경로당 행사 5, 4, 3, 2, 1 저는 뒤에 거. 후자. 그러니까 투쟁 기자회견
정확히 풀네임 못 들었네.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자, 이동권 대구야, 기자회견이 대구 전자. 장차연 전자요? 네. 대구 장차연의 이동권 네. 철폐 네. 투쟁 그래서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전자로. 네. 동네 경로당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 이런 거는 아니고 안 갈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경로당의 큰 행사 이러면 네. 제가 좀 고민했을 텐데 네. 경로당에 방문하는 거과 기자회견은 약간 조금 어떤 행사의 형태가 아니라서 조금.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봐요. 선거운동 중이잖아요. 네. 유권자가 어디에 유권자가. 유권자가 유권자가 나 지금 선거운동 중이라는 거 제가 생각을 못했네. 유권자가 지금 동네 경로당에 모여 계신데 네.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갔다 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정돼 있는데 가가지고 캠프사로 누가 보내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후보님이 지금 다른 데 기자회견 갔어요. 일정을 잡는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두 가지 중에 네. 뭘 잡을까? 뭘 잡을까? 근데 동네 어른들 막 기대하고 있는데 보려고. 저를요?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내일 중으로 방문 드린다고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거 같아요. 우리 진보 정치의 어떤 본연과 자기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것이 먼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후보님은 어쨌든 놓칠 수 없는 가치 아니에요. 우리 진보 정치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서울에서는 저와 동갑인 이준석 당대표가 열심히 또 이 문제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죠. 뭐 신나게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대구에서도 이런 게 이동권 문제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어요? 저는 이동권 관련한 것도 그렇고 이제 탈시설 관련한 문제가 좀 조금 더 주로 이슈로 갖고 계신 것 같고 동구청에서도 이제 천막으로 농성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는 뭐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동구의 사실 구정 목표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장애인이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구정 목표인데. 그래요? 네, 구정 목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이제 뭐 장애인도 다 같이 함께 사는 친화 도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구정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구에서 이제 뭐 시설 관련한 이제 문제들이 좀 있으면서 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토크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상황극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자 명함을 좀 다시 좀 회수를 해주실까요? 네. 예. 우리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요, 명함 이쁘다. 감사합니다. 자 선거운동 하면 이제 명함을 수도 없이 이제 돌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하겠어,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정의당이니까. 또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 지방에서 정의당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도 사람으로 안 보는데 민주당보다 더한 놈들이 설치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정의당 하면은 어쨌든 젠더 갈등 여기에서 어떤 한쪽 진영만 또 매몰돼 있다. 이런 편견도 굉장히 강한 편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유세를 하거나 운동하다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혹은 정의당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한번 빙의가 돼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의당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오늘 한번 하여간 3번 이마연입니다. 정의당이에요? 네,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요? 네. 근데 정의당 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나는 뭐 어쨌든 남자니까 정의당은 맨날 왜 남자만 못 잡고 난리예요. 나는 그게 진짜 불만이에요. 아니 남자가 적이에요? 남자 적이 아니잖아. 나는 죄 없어요. 근데 왜 맨날 남자 보고 다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줬어? 그 내 취업할 때도 뭐 가산점 다 뭐 여자한테 줘야 된다 그러고 왜 맨날 그런 식으로 한쪽 편만 들어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 정의당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을 싫어하시더라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나오는 임아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 그 이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정의당 왜 있는데요? 정의당 싫은 걸 이해하면서 정의당 왜 있는데요? 국민의힘 가려고 하니까 거기 공천 돈이 이만큼 받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하니까 공천. 이거 돈 없어서 정의당 갔어요 그러면. 제가 청년 정치인인데 지역을 위해서 힘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정의당 애가 돼요 그게 당선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고 3번 제 얼굴 한번 입혀주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적 한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아주 그 경계를 넘나드는 대응을 하셨다. 우리 지켜보는 우리 당원 동지들끼리 저 미쳤나 저게 그럴 수도 있는. 자, 또 재밌네요. 실제로 이 등록 기간 중에 네. 저같이 미친놈은 못 만나 보셨겠지만 뭐 이런 좀 이상한 사람들, 너무 과격한 사람들 만나신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대놓고 별로다, 대놓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 거기까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관심이 있어야 화를 내지. 네, 관심도 없는데. 뭐 네. 오히려 이제 대선 때는 이제 네. 뭐 심상정 후보의 지지 이제 연설하거나 유세할 때 네. 멀리서 약간 이런 제스처를 하시는 분은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청중이? 청중이. 근데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말을 하신다거나 뭐 언성을 높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으셔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예비 후보 명함을 드릴 때니까 뭐 이제 제 명함이 뭐 심상정 명함인 줄 알았나요? 정의당 명함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절대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하면서 이제 절대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함 자체를 안 받는다. 명함 자체를 안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 이름 임아현입니다. 얼굴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나왔던 에피소드는 있었네요. 제가 후보로 나와 보니까 후보라고 하면 다들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26살 청년이면 제가 동장님 저 26살 청년 주민인데요. 한번 시간 내서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전화하면 약간 거기 있는 주민센터 직원분들 약간 이거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후보자라고 하니까 네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돌려서 이제 동장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다른데도 뭐 지역아동 센터나 혹은 이제 뭐 마을 기업이나 이런 제가 들릴 수 있는 지역의 공간들을 후보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릴 수 있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견을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사실 저는 뭐 첫 출발점 그러니까 후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왜 나왔냐라는 질문에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이야기 듣고 싶고 어떤 식으로 구애가 들어간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목소리들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구전 친구들은 너가 구의원이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의당 후보가 되고 싶은 거냐 이런 거 물어봐요. 구의원이 되고 싶은 거냐 정의당 후보가 되고 싶은 거냐 그 말은 이거 출마하는 것 자체를 어떤 스펙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약간 그런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누가 다른 당에서 니를 스카우트 해간다고 하면 너 구의원 될 수 있다고 누가 딱 데려간다고 하면 너 다른 당에 갈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캠프로 들어와라. 그 간 사람 있잖아요. 땡땡. 아니 막 꽤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물어보죠. 그러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한번 지켜보겠어. 상황에 따라.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유도리가 있네요. 부모님은 적당히. 질문하는 사람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뻔히 보이면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질문을 안 하는 편이죠. 그 답변을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정치인들이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수용적인 캐릭터, 그 다음에 아니면 독불장군 캐릭터. 어중간하면 하여간 관심은 못 받고, 그렇죠. 받으려면 확실히 받고 나서려면 확실히 도드라져야 되는데. 도드라지는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제일 베스트는 홍준표 의원 같고요. 하여간 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혹시 잘 몰라도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로 선포하는 그런 어떤 담대한 캐릭터가 있고 일단은 뭐 다 들어보고 이렇게 수용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후보님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동의하지 못하는 느낌인데. 아니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나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잘 들어보려고 하는 편인 거죠. 제가 뭐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와도 이제 제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여지는 것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반응? 네. 하여간 참 지역적 한계를 또 나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 또 편견이 참 강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토크 넘어갈게요.
내가 만약에 지방의원이 이제 됐다면 당선이 네. 됐다면 첫 번째 내가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조례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1인 가구 지원 조례. 1인 가구 지원 조례. 네, 지금 대구시에 이제 뭐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조례는 있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 뭐 자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처음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1인 서울의 1인 가구가 27% 정도였고 지금 이제 대구가 1인 가구 30%가 넘어가고 있는 뭐 형태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신천 4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율이 60%가 그렇게 많아요? 네,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인 가구 뭐 고독사 방지 조례랑 이게 뭐가 다르냐고 하면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좀 고립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이게 안전망이 되도록 하는 형태? 이게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공유 주택,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공유하는 개념의 좀 삶의 방향성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좀 다양한 삶의 방향, 다양한 삶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 사회적인 생활 기반으로 좀 꾸려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동구청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1인 가구 숫자 그 1인 가구가 노인이 1인 가구가 맞나요? 아니면 청년이 1인 가구가 맞나요? 제가 그 분석해본 신천 4동 같은 경우에는 네. 신천 뭐 1, 2, 신천 3, 뭐 효목 1, 2와 약간 인구 세대별 인구 분포가 도드라지게 달라요. 20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성비도 여성이 훨씬 많아요. 아 신촌 사동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기는 한데 어떤 자료를 들여다봐야 이게 여성 1인 가구가 보여지는지는 못 들여봤어요 아직. 왜 그러지? 경북대학교 때문에 그런가?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거기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서 신세계백화점에 종사하시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주변에서 좀 근무하시면서 1인 가구로 지내시는 게 아닐까. 뭘 지원하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은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구청인데 구청이 뭘 지원 1인 가구에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여성 근로자 1인 혼자 거주한다면 어떤 걸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 1인 가구와 관련된 그 삶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여성 1인 가구라고 뭐 굳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1인 가구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플러스 이 1인 가구들이 모여서 거점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예를 들면 그 20대라면 청년 커뮤니티가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는데 어디 뭐 주민센터든 혹은 새로 뭐 생기는 어떤 뭐 복합 근린 허브 센터 같은 이제 뭐 도시재생 같은 공간에서 그런 1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뭐 동아리 지원이든지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유회도 있고, 그렇죠. 뭐 관상회도 있고, 뭐 어쨌든간에 뭐 카페도 있고 밴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1인 가구는 그냥 파편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들을 연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네.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런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의당 지방의원은 뭐 대구 어느 지역구를 가든지 소수일 수밖에 없죠. 네. 지방의회 보니까 뭐 같은 정당 내에서도 싸우더라만 하여간 어떻게 다른 지방의원을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조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구정 감시 여기 있어서 동료 의원들 설득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파가 없잖아요. 내 주변에. 그렇죠. 난 독구다이로 가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당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뭐 동구를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살기 좋은 동구가 무엇이냐에 대한 뭐 상이 조금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기반으로 결국에 원하는 동구의 모습을 제안하면 그게 내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동구의 시정 목표 얘기했는데 시정 목표가 뭐 아이 키우기 좋고 생활이 편리하고 뭐 어르신 공경하고 장애인 뭐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안전한 동네 이런 게 시정 목표인데 사실 아름답네요, 여기 시정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벽이 이제 뭐 소수 정당에게 조금 높은 현실이라면 뭐 결국에는 뭐 끊임없이 그 문을 이제 그 벽을 문으로 보고 두들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길이 없다면은 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구의회에서 뭐 진보 정당의 문을 좀 열어 나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의당 후보의 소명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3등이 왜 있어야 하나? 네,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어느 곳이든 어느 집단이든 건강한 3등 반드시 필요하다. 양 1등, 2등만 있으면 지난 대선 꼴 난다. 네, 서로 욕하다 끝나는. 네. 3등이 있어야 이제 그런 양비론이 득세를 안 하는 뭐 일도 양단의 흑백 논리가 없는 세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요건 제가 좀 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실 정치로 가면 이 뭐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고 어떤 대의명분 여론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실천되는 방향들이 당리당락에 의해서 당 이익 때문에 맞아요. 그걸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다. 네, 맞아요. 여론을 등입지 않은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위한 건데 왜 반대? 이거 가지고는 아마 설득이 많이 부족할 텐데 결국에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듯한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뭐 보면은 지금 우리 큰 국회만 봐도 지금 뭐 검수완박 지금 이제 이상하게 타격이 됐지만 맞아요. 그거 가지고도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거 가지고 갑자기 뭐 키플레이어가 돼버렸잖아요. 이상한 구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 존재감을 뭐 이렇게 뽐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지점에서 그 타투 관련해서 유호정 의원이 그 타투 이제 합법화 관련한 법안을 이제 제정할 때 홍준표 의원한테 가서 의원님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동의 같이 이제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홍준표 의원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력. 그런 어떤 내 사람을 만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은 하여간 당선이 되셔도 양쪽에서 다 주어 터지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깊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에 지금 현 단체장 동구청장을 상대로 만약에 구정 질의를 한다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효목 이동에 살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러니까 소목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리모델링하고 뭐 주차장도 만들고 복합 근린 허브 센터라는 걸 만든대요. 이제 거기서 청년 인큐베이팅 존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뭐요? 인큐베이팅 존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큐베이팅? 네. 보니까 청년 창업 공간 그리고 뭐 교육 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과연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는지, 어떤 청년들을 모을 것인지, 청년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참고하셨던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그 계획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존 딱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곳에 오는 건 아닌데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도시재생 지원과 관련해서 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좀 나도 궁금하네. 그럼 뭐 취업박람회 하겠다는 건가? 볼까요? 그냥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청년들이 딱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공유 오피스 한다는 건가? 그렇죠. 그런 내용 실행 방안들이 되게 궁금해서 뭐 동구가 생각하는 청년의 모습이 좀 어떤 모습인지까지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질의를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슬슬 마무리를 지어갈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광장에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1분 동안 유세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거 실제로 하나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죠. 이거 보고 하면 될까요? 그럼 정치는 연기야. 네, 반갑습니다. 톤도 약간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네. 저는 동네에서 함께 커온 또래들과 친구들이 이제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고 자란 곳을 떠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신천동, 효목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네 어르신들의 보살핌 속에 자랐고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네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에서 행복할 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19살에 당에 입당했고 당에서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청년정의당 대구시장 위원장을 맡았고 오랜 기간 지역의제에 관심 가지고 목소리 내왔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실망시키지 않을 정치인으로 듣고 발로 뛰겠습니다.까지 준비했습니다. 좋다. 아니 워딩이 굉장히 좋네. 딕션이 이거 뭐.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죠. 이마연 예비 후보와 만나봤는데요. 강수영을 이겨라. 첫 번째 시간 좀 두서없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마연 예비 후보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출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뉴스민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정치 정리하고요. 백소연 북구의원 예비 후보를 정치계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